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회장님, 오늘 해주신 말씀 저 혼자 듣기 아까운데 우리 학교 후배들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회장님이 알겠다고 수락하시고 노르웨이로 가셨죠. 한 달 지나고서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회장님 한국 들어오시는데 그 오상익 학생이 얘기했던 그거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사업자를 탁 냈어요. 한 달 있다가 10월 달에 그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죠.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상익이라고 합니다. 강연 기업 오간지 프로덕션 대표로 지금 9년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연의 시대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의왕시나 경기도교육청의 자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교육이라고 하죠. 공교육이 아닌 산업교육에 대한 그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지방자치단체, 필요하다면 대학교 이런 곳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고 또 컨설팅 진단도 하고 유명 연사나 인플루언서들을 강사 섭외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여러 명함 봤는데 그 회사 이름을 거의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임팩트 있게 각인될 수 있는 이름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저의 성씨인 오씨와 오간지라는 이름을 지었죠. 진짜 신기하게도 삼성전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을 때 그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간지라는 이름이 너무 프레쉬해서 연락을 드렸다라고 해서 지금도 삼성전자랑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네이밍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개최한 강연인데 노르웨이 라면왕 이철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6.25 전쟁 고아에서 노르웨이로 이민을 가서 미설리란 라면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제가 평소 그분 팬이었는데 그분이 책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연락해서 만나게 해달라. 만났어요. 만나서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혼자 듣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회장님, 오늘 해주신 말씀 저 혼자 듣기 아까운데 우리 학교 후배들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회장님이 알겠다고 수락하시고 노르웨이로 가셨죠. 왜냐, 그분은 노르웨이 사시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 한 문장을 붙잡고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기획서를 썼어요. 노르웨이 라면왕 국내 최초 강연회. 그래서 강연을 하려면은 강연장도 필요하고 현수막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대학교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스태프들도 모집하고, 왜 강연을 혼자 만들 수 없으니까 다 준비한 상태에서 이제 출판사 연락을 했죠. 그랬는데 한 달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메일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일을 다 벌려놨으니까 이제 수습할 일만 남은 거죠. 한 달 지나고서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회장님 한국 들어오시는데 그 오상익 학생이 얘기했던 그거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때 사업자를 탁 냈어요. 2011년 9월 1일에 사업자를 내고 한 달 있다가 10월 달에 그 강연회를 개최하게 됐죠.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학생들도 많이 왔고, 그래서 그분의 강연회를 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학부 전공은 스페인어를 전공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1년간 모자 가게와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근데 그때 제가 사업가의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창업을 대학생 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보통 사업을 하면 40대 넘어서 경력도 쌓이고 네트워크도 많이 쌓였을 때 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40이 됐을 때 결혼됐을 테고 아이들도 있을 테고 다달이 받는 월급도 달콤하고 다달이 전세금이라든가 대출도 갖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사업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데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업 못하면은 나중에도 못할 거라 생각을 해서 일단 창업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죠. 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을 가서 막 창업책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떤 글귀가 있었는데 사랑에는 불황이 없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그 소셜 데이팅 애플 뭔지 아시죠? 그거를 제가 플러스로 오프라인까지 겸하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창업 동아리도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 창업 캠프를 갔는데 그때 저희 조의 조장이자 멘토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온오프믹스라는 유명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대표인데 이분은 대학도 안 가고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제 아이템을 얘기했죠. 이거 저 하면 대박 날 것 같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컴퓨터 이길 자신 없으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딱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려는 그 어플리케이션 사업은 컴퓨터에 미친 사람들이 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또 포기가 빠르거든요. 바로 손절하고 그럼 제일 돈을 들이지 않고서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다가 이제 그 노르웨이 라면왕을 만나게 되면서
강연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강연 플랫폼 사업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멘토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멘토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 멘토님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액자에도 걸려 있는데 이게 Say No라고 동아일보의 Say No의 동가 인생이라는 칼럼을 쓰신 필명이에요. 본명은 아니고 필명인데 거의 한 500억 정도 수준의 자산가이고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독지가이기도 한데요. 이 멘토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탄탄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멘토가 있으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왜냐면 제 나이쯤 되면요,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의자에 칠주의라고 붙어 있는데 제가 그냥 탁 앉으면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경험자에게 여기 앉아도 돼요? 묻지 않아요? 라고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멘토가 있으면 첫 번째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미난 이야기인데, 술탄 황제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건방진 신하가 직언을 하다가 찍힌 거죠. 그래서 황제가 이놈의 목을 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그 신하가 폐하 1년만 주시면은 제가 폐하의 개에게 말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하가 딱 듣더니 엉뚱한 이야기잖아요. 너 진짜 할 수 있어? 못하면 너 그 자리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파하고 이제 그 신하의 친구가 다가와서 얘기를 하죠. 야, 너 진짜 걔한테 말을 가르칠 수 있니? 라고 묻자 그 신하가 하는 말, 아니 못 가르치지. 하지만 나는 1년의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첫 번째,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사이에. 두 번째, 폐하가 죽을 수도 있다. 세 번째, 걔가 죽을 수도 있다. 네 번째, 내가 걔를 죽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폐하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여섯 번째, 근데 내가 진짜 걔한테 말을 가르칠 수도 있잖아. 이렇게 6가지의 경우의 수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딱 봉착했을 때 도저히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심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는 정말로 중요하고 그런 멘토님과 좋은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저 또한 누군가의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멘토는 아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롯데월드 타워에서 밑을 내려보는 사람과 제가 2층 높이에서 보는 사람의 뷰가 다르겠죠. 너무 나랑 능력 차이가 많이 큰 멘토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나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을 일단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제 멘토님은 사업을 하고 저는 사업을 하니까 멘토링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학과 교수님은 그냥 열심히 해봐라 라는 조언을 해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멘토링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멘토를 찾을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 그분과 소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롤모델과 멘토를 좀 착각하시는데, 롤모델이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님 같은 분들, 근데 닮고 싶은 지향점, 근데 소통이 안 돼. 근데 멘토라는 것은 동시대에 살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멘토의 덕목 중 하나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참된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멘토를 찾아서 질문을 던질 때도 그분이 전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젊은 친구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냥 선의에 자기도 모르면서 답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멘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멘토를 찾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실님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바닥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페이가 적어 조금 힘든데 다시 안정적인 일을 하려니 돌아가면 예전에 잘 관리하지 못했던 제가 생각나 못 가겠고, 가더라도 결혼하고 편하게 하고 싶어요. 계속 좋아하는 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나중에는 사실 사업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희망이지만 바라봅니다. 일단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닥부터 하고 있다. 페이가 적다. 근데 페이는 처음에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페이가 지금 그 박진실님의 몸값이 아니고, 내가 수련을 하면서 나중에 정말 능력치가 쌓였을 때 비로소 내가 받고 싶은 몸값을 제시하면 그 사람들이 안 줄 리가 없거든요,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그 페이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계속 좋아하는 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나중에 사실 사업도 하고 싶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해라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옛날에는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서열을 매겼다면 지금은 360명이 360도로 다 뛰어서 누구나 1등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일 대신에 덕후가 돼야 된다. 몰입을 완전히 빠져들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가 되신다면 나중에 그것이 엄청난 전문가로서도 성장할 것이고 사업까지도 당연히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힐링 러너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가 계획했던 모든 일을 못하게 된 상황에다가 이번 학기가 막학기이다 보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무기력한 감정을 극복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방법을 절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무기력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사람이 일이 없거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면은 불안하고 무기력해지거든요. 저도 처음에 사업했을 때 일이 없죠. 거래처가 없으니까. 혼자 사무실 남아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잡생각이 막 생겨들어요. 제가 그때 내린 솔루션은 이거였습니다. 일단 사람이 바빠지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지금 스포츠캐스터 방송국 취업하는 것은 농구 골대가 한 100m 상공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포자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m 상공 정도의 농구 골대가 있어야 우리가 슛 연습을 하고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단기,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들을 하나씩 클리어해 나가면서 스스로 자신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성취감, 종결감을 맛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1인치씩 가다가 본인이 원하는 골에 도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를 하루에 세우시고 그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시면서 완수해 나가시는 훈련을 하신다면 상당히 무기력함을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라탕탕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관련해 창업을 시작해보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재미있고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뿌듯하기도 한데 아직 노하우가 없어 힘든 점도 많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팁 같은 것이 있으면 알고 싶어요. 일단 이분은 교육 관련된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2011년에 창업을 하고 노르웨이 라면왕 때도 제가 그때 학교로부터 지원받은 것도 다 강연에 대한 걸 썼기 때문에 제 수익이 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학교에서 총학생회랑 같이 희망 나눔 콘서트라는 걸 개최했어요. 근데 그게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을 위한 자선 행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남은 수익금을 제가 단돈 1원도 가져가지 않고 다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제 멘토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뭐 먹고 살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돈이 안 되는 일들을 엄청나게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성을 생각해라. 결국 아무리 취지가 좋은 그런 비영리 단체들도 수익이 없으면 문을 닫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익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3년을 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저는 현재로서 만족도는 뭐 10점 만점에 10점이고요. 어려움도 많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사업을 하길 잘했다. 지금 하는 업을 택하길 잘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래도 저는 교육 사업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희 회사가 헤드쿼터가 돼서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진행을 함으로써 불경기나 불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구조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단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주변에 비교인식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취업을 했더라, 누가 뭐 했더라, 결혼했더라 그런 거 비교하면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학교를 10년 다녔어요. 나 혼자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래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지름길일 수 있다. 일단 나는 나에 대한 자기 객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돈을 벌고 늦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일단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불안하지만. 근데 실제로 제가 올해 나이로 이제 37인데 제 나이쯤 되니까 제가 부러워했던 친구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나도 사업을 하고 싶다, 아니면 독립을 하고 싶다, 강의를 하고 싶다, 책을 쓰고 싶다 이런 컨설팅을 저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들도 다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전혀 주눅드실 필요 없고, 오히려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숄컷,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면서 몇 번이나 쓰러져도 얻어맞아도 다시 일어서는 맷집을 기르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